장관님이 평가하기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가 있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느끼는 바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면서 지금 보십니까? 대답을 제가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거 예, 이렇게 하고 이거. 장관으로서 아니 진짜 너무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멈춰 주세요.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아니 제가 모멸감을 느낍니다, 장관님.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 아니 너 물어라, 나 답하겠다 이런 겁니다. 장관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그렇죠. 의원님 장관님이 만일에 의원님 쳐다보고 지금 말씀드린 중인데요. 뭐 했습니까? 아 이걸 정리하면서도 내가 쳐다보고 계속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 태도가 지금 잘 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 예. 일단은 뭐 지적을 장관님. 하셨으니까 지금 감사받으러 오셨습니다. 예. 예, 이성현 의원님, 예, 이제 좀 예. 아까 장관님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좀 위원님들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현 위원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니 국회의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답변 중에 이렇게 좋겠습니까? 이거? 아이 보호할 걸 보호하세요. 서로의 위상의 문제예요. 눈으로 자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상의 문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들고 아니, 하지 안 마세요. 봤잖아요, 하지 여러분. 마세요. 먼저 패너가지고 그래요. 이러셨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예, 제가 주의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제가 질의 답변 계속 다 하시죠. 하겠습니다. 예. 자세가 잘못되셨지. 네, 계속하겠습니다. 장관님은 그러면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제일 후세 중요하다고 평가에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습니까? 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제 역할을 다 한 장관이었다고 기억해 주면 예, 됐습니다. 되겠습니다. 장관 취임사에 이런 말 했죠.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예.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를 실현하는 것이 소임이다 이렇게 했죠. 예. 지금 김건희 관련 의혹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취임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이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라고 손목을 끌 수는 없습니다. 잘 하도록 격려하고 지켜보고 있는 괜찮습니다. 겁니다. 자,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했지만 김건희가 유사한식에 맡긴 전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전주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이 나면 30%를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전주를 보면 주포 이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술서를 보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익의 30~40%를 주겠다는 약정이 있습니다. 자, 장관님, 주식 투자할 때 원금을 보장해주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입니다. 원금 보장해주는 것이. 예? 자, 장관님이 수사 얘기 자꾸 재판 얘기 말씀하시니까 오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그 여론조사 회사가 있습니다. 10월 초에 나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꼴등을 해서 세계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가 80%, 긍정평가 16%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판을 지금 처음 봅니다.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세계에서 여론조사 꼴등으로 지지율 꼴등했습니다. 부정평가 꼴등. 국무위원으로 잘 보좌했다면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만 아닙니다. 지난 9월 달에 체코를 방문했을 때 체코 블레스크라는 일간지가 논문 표절 그리고 주가조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도 봤습니까? 저는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꼭 챙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신문이 뭐라 했냐면 김건희 관련 각종 의혹을 열거하면서 한국 검찰이 김건희를 어떤 혐의로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체코 언론이 한국 검찰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20년 영국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도의 어떤 신문은 김건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외국에서 평가는 이렇고 혹시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김건희 사건 평가를 들어보셨습니까? 대화를 해보신 적 있어요? 뭐 대통령 부인을 놓고 후배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사건 처리 관련해서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사들하고요. 예. 저는 그런 기억이. 아니 장관님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들어보십니까? 보도를 봤냐면 못 봤다고 하고 수사 기록을 말하면 말 못한다고 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은 어떠냐면 얘기를 안 해봤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지휘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특정의 언론들을 제가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그 외에 다른 내부 언론도 많이 구성원들은 있습니다. 김건희를 무혐의할 경우에 들어올 폭풍이 너무나 무섭다. 우리 조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장관은 법무검증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건희가 세계 순방할 때마다 이런 부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교포들께서 이런 걱정한답니다. 제발 김건희가 안 왔으면 좋겠다. 최근에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 사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믿지 못할 일도 터졌습니다. 오전에 말한 강혜경 씨 폭로 영상 보셨죠? 강혜경 씨 폭로 영상 보셨죠? 아까 여기 화면을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내용이 거. 뭐 보셨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 아침에 보여주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으면 도대체 뭔지 그 예? 부분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보고 받았을 거 그 아닙니까?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하는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집권 2년 만에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왕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서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을 이언다면 대통령 이러지 마십시오.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장관이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좌를 해야 세계에 나가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검찰 내부 구성원들한테도 비아냥거리지 않고 언론에서도 비아냥거리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명태균 사건 충격적입니다. 더군다나 여당의 당대표 권한 대행까지 지낸 분이 오선 의원이 그 공천 대가로 세비를 나눠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서 국가기관이 사유화되고 더군다나 집권 여당까지 사유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아니라 김건희의 집사 여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2020년 6월 달에 경남일보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울법대 출신으로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윤 대통령 동문인데다가 지역 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인맥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서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게 김영선 의원 공천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응? 국힘 공천 받으려면 김건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보도가 2022년에 미리 나온 겁니다. 지금 문제된 게 아니고 2022년에 보도된 거예요. 자, 장관님, 검찰행정 검찰사무의 최고 책임자죠. 예. 저는 지금이라도 이적이 됐으면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 사건 지휘권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령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모든 법과 정의가 멈추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김이 국가다, 김이 곧 국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비아냥이 나오고 있어요.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가 어디든지 알아보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에 가보라. 이런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공정한 법무검찰이 되려면 장관이 지휘권 발동해서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휘권 조수남 이성유 의원님, 예, 당사자시니까 3번 들으시죠. 제가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나 C자 안 붙였다고 그럽니다. 지금 국민들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부른 게 아니고요. 범죄 피의자로서 부른 겁니다. 범죄 피의자를 부를 때 존댓말 쓰거나 영부인 부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하죠. 피해자한테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반말했습니까? 특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들으세요. 들으세요. 예, 일단 들으시죠. 거기에 예. 있으면 들으세요. 지금 검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들으세요. 국민들은 범죄 피의자로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김건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본인의 역할을 좀 망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 알려주세요. 자, 국민들은 뛰지 마세요. 알았어. 저기 이성일 의원님, 제가 다 유영재 씨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진행반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김건희 관련된 제기된 의혹은 모두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얘기했습니다. 국내와 한국과 국내외에서 나온 보도 내용을 말했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 가도 제가 만난 국민들은 김건희 씨나 영분이라고 붙이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 심한 말 돕니다. 범죄 피의자를 왜 이름을 불러주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정말 동료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분평하지 마시고 정말 정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특검 받고 국민들이 정말 70%가 80%가 원하는 이런 특검 반드시 받아달라고 건의하십시오. 이름 씨 붙여주고 영분이 붙여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죠. 국민들이 존경을 꼬리가 없는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의사진행반은 위원장한테 하는 건데,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유독 김건희 씨라고 보도한 특정 언론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김정숙 씨라고 호칭을 한 특정 언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른 데는 왜 다 여사라고 하는데 진보 매체였습니다. 여기만 유독 씨라고 호칭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사에서 씨는 존칭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게 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신문사에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기자들끼리 토론하고 투표하고 입장 정리하는 걸로 하면서, 그러면서 구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매체 기자한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겪는다. 30년 전에 C라고 쓰자라고 원칙을 정할 때는 C가 존칭어였다. 근데 지금은 그 C를 존칭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언어가 발전했고, 그래서 지금은 김군 이걸 가지고 존칭어라고 하지 않듯이 C도 존칭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대하는 개념으로 인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그것도 바꾸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바꿨습니다. 그 매체도. 그래서 김정숙 여사 이렇게 호칭했는데 버스가 다 지나간 뒤였어요. 회복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천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국어와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개인과 개인이 맞붙는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 대 공적인 업무가 맞부딪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맞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의원도 피감기관도 개인적으로는 열받고 속이 터지더라도 그걸 참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실 때 또 장관님도 답변하실 때 감안해서, 죄송합니다. 감안해서는 일본어군요. 참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뭐요? 참조도 일본어입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려해서, 네,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요쯤에서 그만하죠.
30초 한다고 해서 30초 한 경우를 못 봤어요. 네, 하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하고 그 전인지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이란 표현 안 쓰겠다고 하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었거든요. 영부인을 원하면 저희가 여사라고 불러주겠는데 여사라는 게 뭐 크게 특별한 표현도 아니에요.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여사든 씨든 그 뭐 어떻게 표현하나 저희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씨로 부를 사람은 씨로 부르고 여사로 부를 사람은 부르는 거지. 그것을 뭐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표현을 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을 뭐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요한 바 없고요. 그렇다는 말씀이고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방안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박은정 의원님도 잘못 알고 계신 게 대통령의 부인이란 뜻으로 영부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착각하는데요. 백범 김구 그러면 백범을 흰 호랑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범은 백자가 백정의 백자입니다. 백정처럼 평범한 사람들 낮은 대로 임하겠다는 뜻에서 김구 선생께서 백범이라고 본인을 그렇게 자청하신 거고요. 영부인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 남의 부인을 존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영자와 영부인의 영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으로 착각해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국어학에 대한 토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 하시고 서로 같은 값이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질문 기술, 답변 기술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아니 깊이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하시고요. 송석준 의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좀 1분 좀 의사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요 정도 하자고요. 예. 질문하세요. 서운합니다. 네, 서운하십시오. 자, 서운하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통상적인 호칭이 있는데도 여기서 막말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라는 이 막말을 반복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어제 그 검증되지 않은 그 분의 발언을 갖고서 우리 방송 나온 것을 여기서 그대로 틀어주면서 탄핵 전야, 탄핵풍이 불어온다라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본인의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 요청을 거부하고 굉장히 저를 곤혹스럽게 모르면서 마치 행패를 부리느니 소란을 부리느니 한 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확실하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중히 요청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해주세요. 자, 잠깐 발언 중지해서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누차 말씀 지금 안 뺏었어요. 시간 정지됐어요. 자, 보세요. 자, 국정감사 계획서에 시청각 자료는 트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간사간 협의회에서 위원장이 불허하는 경우는 불허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채널A 뉴스를 틀었어요. 채널A 뉴스를 틀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널A 뉴스를 튼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시청각 자료 활용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걸수록 거는 사람이 계속 손해니까 참조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질문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세요. 시간 다시 주세요. 7분. 다시 그냥 주세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의사진행 뭐 그 막기도 위원장 재량사항입니다. 시간을 이렇게 마음대로 위원장 이렇게 해야 돼요? 재량사항입니다. 질의하세요. 잠깐 타임 좀 질의하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진정 좀 합시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 하세요. 장경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장경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다음 순서에 하세요. 안 한다면서요. 질의하시겠습니까?
방금 안 한다면서요? 인정한다고 그랬지 지금. 진정하셨습니까? 진정하셨어요? 진정하셨냐고요? 진정하셨냐고요? 진정이 돼야 한다면서요? 네, 질의하세요. 진행 발언이요? 꼭 해야 됩니까? 네네, 의사진행발 하세요. 네, 뭐 조금 전에 송석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편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게 백보양보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되는데 적어도 검사들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같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태도이고 이 법사위의 피감 기관으로서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셨는데 한번 보십시오. 라임 사건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에서 유죄 취지로 이렇게 부패한 검사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법무부가 검찰이 감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손중성 지금 고발 사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지금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정섭 사건 잠깐만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 김영민 의원 않습니까? 잠깐만요. 네. 송석준 의원은 계속 제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어들기 발언했으므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하세요. 같은 경우에도 헌재에서 제대로 자, 하세요. 증인 신청하면 증인을 다 기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정섭 사건에 대해서 대검에서 감찰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들 조용히 하세요.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있고 조용히 하세요. 감찰 자료를 발언권 헌재에서 중지했어요. 변호인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 자료를 받지도 않고 기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부패 검사들은 또 다 봐주고 지금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법한 기소, 다시 말해 공소권 남용이 인정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은 잘못 판단한 부분대로 우리가 별도로 지적을 해야지 그걸 다 싸잡아서 옹호하는 저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사들의 명예감 얘기하셨습니까? 엄격한 탄핵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 내부 감찰 혹은 대검에 감찰해서 조사해서 보고해라 라는 정도의 절차를 거쳐놨어야죠. 지금 박상용 검사 좋아요. 다 양보해서 수사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고 출정 기록이 나왔으면 검찰과 대검에서 그 대검과 법무부에서는 적어도 감찰했어야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조사했어야죠. 조사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국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탄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자정 노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저렇게 맞받아치는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삼권 분립의 새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을 24번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내재적 한계론이라는 헌법학자들의 부정적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거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한 거죠. 탄핵조사 청문회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법사위로 회부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겠죠. 근데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리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몇 번째 입이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이미 진행된 절차, 국회법대로 의결된 사항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거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법이 그렇게 돼서 법대로 처리한 걸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진행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국민의힘이 불만이 있다고 이미 의결될 사항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불만이 있으면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처음 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다 불참했습니다. 불참도 의사 표현이죠. 그러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여해서 탄핵 청문회에 지금 질의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 이건 무효라고 하면 본인의 발언도 다 무효입니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법사위에서 계속 벌어졌는데 법무부 장관께서는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그렇게 했으면 저도 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국회에서 진행된 것은 국회법대로 처리됐기 때문에 국회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만을 표시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해라 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석을 가져서 다수결로 그때 처리를 또 하면 돼요. 4년마다 한 번씩 그 심판을 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정당이 돼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본인들을 탓해야지.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을 장관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간사께서 다수결로 가라는 것은 국회 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은 제가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헌법에 다수결로 가라는 것이 국회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힘자랑 근육자랑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랑 폭력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이 그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사진행 발언은 김용민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면서 장관에게 제가 조언한다고 그랬습니까? 강요한다고 했습니까? 조언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입틀막하지 않습니다. 강요했습니까? 제가 깊이 생각하셔서 말씀하시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장관님도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송석준 의원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몇 차례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제하셔야죠. 이게 지금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지 않아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조차도 너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유상범 간사께서 송석준 의원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좀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걸 받아들여서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위원장도 질의할 수 있어요. 질의 과정에서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그걸 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의원이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자, 우리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송에 나오고 이런 것은 다 양해사항으로 이미 다 이해하고 넘어간 거예요. 채널A 뉴스를 제가 튼 거예요. 제가 어디 무슨 비밀 녹취해서 그걸 틀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뉴스 안 틀었어요, 지금까지? 자, 그리고요. 제가 봤을 때 핵폭탄급 탄핵 폭탄이 터졌다. 제 주관적인 평가고 주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강요고 입틀막 아니에요? 불필요한 의사 진행 발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자제하시라고. 안 들어요. 그럼 국회법 145조 1항에 있어요. 경고한 다음에 듣지 않으면 질서유지 차원에서 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